국가재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은 지난 13일부터 9일 동안 지방 행정 실태와 민정을 파악하기 위해서 충청남북도와 전라남북도 그리고 경상북도 지방의 중력반서와 농촌 실태를 시찰했습니다. 우리나라 곡창기인 전라도에 이른 박 의장은 남원군 효길이 수해지구를 시찰하고 이 불악의 부흥 상황을 일일이 살핀 다음 항구적인 전량 대책과 유축 농업 계획을 세워 실천하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어서 농업의 보고인 이곳 여러 모범 불악을 시찰하고 비료 대금과 영농 자금을 빠른 시일 내에 수급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농산물의 정산책을 적극 당부해서 가난을 물리치도록 거듭 당부했습니다. 이날 박 의장은 마을에 들어가 집집마다 아궁이와 외양간 그리고 돌담 등을 손으로 만져가면서 돌아본 후에 하루속히 농촌이 부흥돼야 한다고 걱정했습니다. 이날 박 의장은 환영 나온 노인들에게 공손히 답례해서 마을 사람들에게 새로운 감명을 주었으며 이번 지방 시찰을 하는 동안 여러 농민들과 친밀하게 손을 잡고 여러 가지 농촌 실정과 농민들의 의견을 일일이 청취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요, 1962년 2월 달에 만들어진 영상인데요. 5.16 혁명이 일어난 이듬해 영상이죠. 박정희 대통령은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정치 지도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건 뭐 분명한 사실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뭐 가장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과거에 뭐 긴급조치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좀 고초를 겪거나 피해를 본 분들이 일부 있죠. 그런 분들 중에는 뭐 여전히 박 대통령을 매우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반면에 그 당시에 뭐 시위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장기 집권에 반대해갖고 투쟁하다가 감옥 갔다 온 분들도 많은데요. 그분들 중에서 지금은 박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위인으로 보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나라 정치는 지금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 가지고 뭐 열심히 경쟁하죠. 그 경쟁이라는 것은요, 장점도 있지만 또 문제점도 있죠. 지금 우리 시대에 보수, 진보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연 박정희 대통령은 진보인가 보수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많은 보수 책임자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보수로 보죠.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우리나라에서 뭐 진보니 보수니 이렇게 편을 가르는 게 과연 합리적이고 타당한 것인가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요즘 우리 시대의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경제민주화죠. 경제민주화를 두고요. 자칭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것이 진보 쪽의 경제 이론이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일부 있어요. 과연 그 주장이 합리적인 것인지,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었다면 그것을 어떻게 볼 것인지, 그 박 대통령이 일관해왔던 그런 어떤 정치적 노선이 있죠. 조국 건대화와 산업화, 그리고 가난을 물리쳐보자, 뭐 이런 분명한 정치 노선이 있죠. 그 노선에 견주어서 박 대통령은 경제 민주화를 어떻게 볼 것인지 한번 보자는 거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수라고 얘기하면서 박 대통령이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박 대통령이 걸어갔던 그 노선을 반대한다면은 그 사람이 박 대통령 지지자이겠습니까? 서로 모순되는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은 시골 가서 농촌 가서 농어촌 가서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농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책을 펴고 일을 했는데, 지금 와서 다 잘 사는 사회, 농민들까지 다 잘 사는 사회 만드는 것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자는 것이죠. 영상을 같이 지금 자료 영상들을 보시면서요,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박 대통령 같으면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보수라고 자처하고 진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요, 그것이
합리적인 것인지, 합리적인 어떤 이론적인, 정치적인 어떤 바탕에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정권을 잡아보겠다는 그 사사로운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객관적으로 냉철하게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 바로 잡아야죠. 예. 태평양 바다에 집어던져버리고 싶은 사람, 그런 정치인들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맨날 거짓말하고 맨날 사기치고 자기 욕심 감추고 말이죠. 국민을 위한 척 하면서, 예, 박정희 대통령 떠받드는 척 하면서, 예, 민주인사인 척 하면서 세상 다 망쳐놓죠. 예. 그런 그런 식으로 정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우리가 한번, 예, 박 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예. 자료 같이 보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죠. 빈농인 이불악을 시찰한 박 의장은 죽세공으로 불악을 부강하게 해나가는 농민들을 격려하는 한편 농가의 부업 장려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여수에 도착한 박정희 의장은 여수 대동안 배를 저어 딸을 통학시킨 어머니 박승희 씨를 표창하고 부인 육여사가 보내는 선물을 전달했는데 알뜰한 보살핌에 힘입은 모녀는 감격에 벅차 있었습니다. (9일) 동안의 지방시찰을 마친 다음 날인 22일에는 긴급 지방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희 의장은 지방 공무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전략농가 대책의 완벽을 기할 것과 농민의 생산 의욕 증진을 위해서 정부는 강력한 융자의 뒷받침을 해줄 것 등을 지시했습니다. 5.16 혁명이 일어나던 그 당시나 지난번 제3공화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에 취임하던 그 당시나 오늘 이 시점에 있어서나 내 가슴 속에 풀리지 않고 맺혀 있는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남과 같이 잘 살아봐야 되겠다. 라는 이러한 염원입니다. 우리가 보다 더 자각을 하고 노력을 할 것 같으면 우리도 남과 같이 잘 살 수 있는 국민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보다 더 자각을 하고. 박 대통령은 과학기술의 혁신과 인력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4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에 기능인력을 배양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의료보장시책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언제 어디서나 양질의 의료 혜택을 받도록 의료보호제도를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은 5년 내에 문화주택으로 개량할 것이며 그 밖에 농촌전화사업, 고용증대 등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자주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문화 정책에 대해서 자주정신이란 것이 뭐냐? 결국은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다 하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나는 이 나라의 주인이고 주인이기 때문에 이 나라에 대한 모든 책임을 나는 느낀다. 특히 역사와 후손에 대해서 책임을 질 줄 아는 그런 정신. 그런 책임감을 가지니까 국가사회에 대해서 더 봉사하는 그런 정신이 나오고 또 우리가 누구한테 침략을 당한다든지 우리 문화에 대한 어떤 침범이 있을 때는 이걸 끝까지 수호하겠다는 그런 또 수호정신이 생긴다. 이 주인의식이라는 게 나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의 전통문화라든지 또는 고유문화에 대한 진가를 우리가 올바르게 인식을 못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사실이 아니냐. 소위 한국 미술 5,000년 전이란 걸 일본의 동경과 여러 군데 했는데 그때 일본 사람들이 모두 보고 한국의 고문화의 그 수준 높은 데 대해서 모두 경탄을 하고 칭찬이 일본에서 그것이 끝나고 우리나라 돌아와서 박물관에 다시 한번 그것을 진열을 했던 모양 같아요. 그랬지만 그 아주 박물관에 터져나가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찾아들어왔다.
와가지고 그걸 보고 아주 모두 감탄을 하고 칭찬을 하고. 근데 거기에 진열되어 있는 문화재가 과거에는 우리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지 않던 거 어디 감춰놓은 것을 처음으로 내놓았냐? 그게 아니다 이겁니다. 일본 가기 전에 우리나라 박물관에 전부 이렇게 전시되어 있던 걸 그중에서 몇 개만 골라가지고 가서 전시를 하고 다시 갖다 놨는데 남이 이게 좋다고 그러니까 비로소 진짜 좋은가 보다 하고 아주 와서 모두 감탄을 하고 칭찬하더라. 이런 걸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확실히 우리의 그 전통 문화라든지 고유의 우리의 그 문화에 대한 찐가를 올바로 인식 못하고 살았다. 우리 확실히 반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이런 데 대한 우리는 인식을 고치고 우리 전통 속에 숨어있는 민족의 슬기를 재발견하고 이것을 개발을 해서 민족 문화의 자주성을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정립을 해나가자. 이 전통 문화라는 것은 이게 하나의 정신적인 뿌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을 하나의 나무에 비한다면 우리 민족이 커나가는 그 뿌리는 뭐냐? 우리의 전통 문화다. 그 뿌리가 든든해야만 이 나무가 앞으로 아주 무성하게 잘 자란다.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대해서 우리의 입장은 선평화 후 통일이라고 전제하면서 통일에 대한 우리의 철학은 여한 일이 있어도 전쟁만은 피하자. 동족 성자는 이건 있을 수 없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문제를 다뤄나가자 하는 것이고 저 사람들은 뭐냐 하면 전쟁을 해서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공산식으로 통일을 해야 되겠다. 무력 적화 통일을 기염이 있으면 강행하겠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대화가 안 된다. 이어 북괴의 허황된 망상을 꺾는 방법은 우리의 국력을 기르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한 박 대통령은 경제적인 문제는 벌써 승부가 난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현재도 경제적으로는 남북을 비교하면 우리는 저 사람들보다 적어도 한 10년 내지 15년은 더 앞서 있고 저 사람들은 우리보다 한 10년 내지 15년은 뒤떨어져 있다. 10년 내지 15년이 지나면 우리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 대국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보셨다시피요. 1978년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아주 당당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예, 10년 내지 한 15년 정도 추가가 되면은 대한민국은 경제 대국이 될 거다. 또 그것이 또 사실로 됐고요. 현실화 됐지 않습니까? 박 대통령은 정확한 데이터에 의했어요.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미래를 향해서 과감하게 도전했고 그것을 성취한 거죠. 박 대통령 당시에 한 일들은요. 그 당시에 뭔가 큰 성취나 업적을 내고자 했던 일이 아니고요. 앞날을 내다보고 미래를 위해서 다 준비했던 것이죠. 박 대통령 당시에 지금 방금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요. 의료보험 다 만들어서 국민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다. 농어촌에 문화주택 지어가지고 깨끗한 시설 속에서 잘 살게 만들겠다. 이것이 경제민주화입니다. 예. 공장 짓고 산업화하고 조국 근대화해서 돈 벌어서 우리 국민들 다 같이 잘 살게 하겠다. 잘 살아보자. 이거였거든요. 그게 경제민주화입니다. 지금같이 대기업 길러가서 대기업들이 돈 많이 벌어서 자기네들끼리만 먹고 자기네들끼리만 나눠 쓰면은요. 그건 경제민주화가 아니죠. 소득 불평등, 소득 양극화가 지금 극단적으로 심각해졌잖아요. 대한민국의 부의, 대한민국 부를 지금 누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소득 3만 불 시대라고 하지만요. 그 3만 불의 혜택 몇 사람이나 누립니까? 국민 몇 프로만 누리냐고요. 골고루 잘 살자. 이것이 박정희 대통령이 추구했던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곧 그것이 경제 민주화라는 얘기죠. 간단히 요약하면은 경제 민주화입니다. 그것이 빨갱이 정책이고요. 그것이 공산주의 정책입니까?
박 대통령이 그렇게 하고자 했던 일이고요. 그거 위해서 조국 건대화했고 그거 위해서 산업화 정책 폈던 거 아닙니까? 예, 국민 다 같이 잘 살자는 게 죄악입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까? 예, 보수주의는요. 잘 사는 사람만 잘 살아야 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국민 전체가 잘 살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것을 위해서 박정희 대통령은 일관되게 조국 건대화 사업을 진척시켰고요. 예? 산업화 정책을 추진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요, 사회주의 이론이다 뭐 이렇게 해서 무시하고 외면하고요, 빨갱이 정책이다 이렇게 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뭐 좀 속된 말을 하면 막 씹어 돌리잖아요. 그게 옳은 일입니까? 지금 유럽이나요, 미국이나요, 사회주의 정책 도입하지 않는 나라 있습니까? 예? 다 같이 잘 사는 게 마치 죄악인 것처럼요, 힘있고 능력있고 많이 배운 사람만 잘 사는 것이 사회정의인 것처럼 그렇게 주장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박 대통령이 그렇게 했습니까? 박 대통령을 추종한다면서요, 떠받던대면서요. 왜? 박 대통령이 추구했던 그 경제정책을 배반하고 있는 겁니까? 왜 배반하는데요? 지금 배반하는 거 아닙니까? 고민하면서 앞으로 한 번 더 살펴봅시다. 지금 박 대통령을 추종한다면서 소위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많은 사람들이 박 대통령을 배반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제대로 한번 살펴봅시다. 예.